안녕 얘들아, 뿌리 깊은 독해 김승현 선생님입니다. 와 얘들아, 우리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세 개 국가의 특징과 또 이 삼국의 발전 과정을 아주 긴 시간 동안 꼼꼼히 살펴봐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이 삼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신라였고요. 이 신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구려와 백제를 꺾고 이제 삼국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 꼼꼼히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은 친구라면 기억을 할 텐데, 이 신라의 통일 업무를 완성한 왕이 바로 누구였나요? 맞아. 바로 문무왕이었죠, 얘들아. 기억하시죠? 이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침 이 아버지의 어떤 삼국통일의 시작에 이 과업을 받들여서 삼국통일을 완성한 그런 왕이었는데요. 이제 그 삼국통일을 완성한 것만으로 자기의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통일신라를 강하고 또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하나 일화를 좀 이야기하면 이 통일신라에는 여전히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외나라, 그러니까 우리 외나라 기억나죠? 그 일본, 지금 현재 일본 외나라부터 건너오는 이런 도적들이 굉장히 문제였대. 그래서 그 바다를 타고 이렇게 막 넘어온 외나라 사람들이 우리 신라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다는 거야. 그래서 문무왕은 그런 외나라의 도적들, 외부를 퇴치하는 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본인이 이제 죽고 나서도 오죽하면 동해바다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죽어서까지도 이제 외나라에서 쳐들어오는 이런 도적들을 본인이 이제 무찔러 주겠다. 그러니 나를 동해바다에 묻어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백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얘들아, 이런 문무왕의 정신을 이어받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약간 이름이 뭔가 선생님 신문왕이면 뭔가 기억에 잘 남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신문왕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 아버지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되게 크고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 대표적으로 이제 가장 신경 썼던 건 아무래도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얘들아 큰 변화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커다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였을 거야. 우리 생각해보면 뭐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까? 신라가 통일된 다음에. 뭔지 알겠나요? 일단 첫 번째. 땅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넓어졌을 거 아니에요? 자그만치 원래 신라의 땅보다 약 3배 정도나 커졌다고 하니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야. 그지?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이 된 만큼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겠지. 옛날에야 이제 신라가 조금 이제 작았을 때는 그 지역을 왕이 혼자서 충분히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었지만 이제 땅덩어리도 넓어지고 백성들도 굉장히 많아지니까 뭔가 수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문왕은 고민을 하다가 이 넓은 신라의 땅을 몇 개로 나누어 이제 좀 다스리기로 하느냐? 바로 9개로 나누어 다스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을 대통령이 모두 혼자서 다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각각의 이제 지자체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더 이제 업무를 이제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요. 그 주 안에는 또
군이라든지 현이라든지 더 작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신라의 수도가 얘들아 경주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좀 보면 경주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이제 구석에 위치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도의 이런 역할이 이제 좀 멀리까지 뻗어나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신문왕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작은 수도를 조금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는 수도인데 작은 수도, 즉 소경을 5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구주 만들었던 것처럼 이 5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눠진 이 작은 수도들이 각각 지역에서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뭐 작은 수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수도에는 실제로 신라의 이제 왕족을 보내서 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해요.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을 하면 아까부터 선생님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나라를 그럼 이렇게 조금 쪼개서 통치를 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롭게 신라에 편입된 지역도 있을 거고, 또 원래부터 이제 신라의 지역인 그런 곳도 있을 텐데, 어느 지역이든 간에 얘들아, 직접 만약에 이제 신라의 왕족이 와서 이제 지역을 조금 다스리는 데 일조를 한다면, 첫 번째로 보호받는 느낌도 충분히 들 거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어쩌면 감시받는 기분이 조금 느껴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일석이조로 그 지역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서도 혹시 모를 반란에 대비하는 그런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해 가셨나요?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제가 통일신라가 된 이후에 이런 신라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좀 간단하게 찍은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영상을 보고 와야 되는 그 주에는 정말 중요한 우리 뿌리 깊은 독해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까지 배운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해오셔야 될 거예요. 그죠? 우리 맨 처음에 배웠던 이제 구석기, 신석기, 기억나지, 얘들아? 그런 이제 선사시대부터 또 이후에 고조선이라든지, 그지? 간단하게 배웠던 연맹국가라든지, 그리고 아까 처음 영상 시작했을 때 이야기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특징이라든지 발전 과정이라든지 등등등 머릿속에 저장해둬야 될 것들이 꽤나 많이 쌓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보고요. 근자감 한번 풀어보고 잊지 말고 얘들아 시험을 대비해서 우리 워크북 1권하고 2권 한 번만 더 정리해오는 거 꼭 명심합시다. 아셨죠? 자, 오늘도 고생했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웃는 얼굴로 만났습니다.